여러분 오늘 이 설명회가 왜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전에 우리가 설명회를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들 소유자님들이 왜 이렇게 자꾸 설명회만 하냐, 다음 빨리 진행을 해라. 그래서 동물서를 진급을 하고, 동물서를 진급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개월 만에 50%가 이렇게 도달이 됐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또 미래 우리 집을 어떻게 질 것인가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면은 토지들 소유자님들 마음을 좀 담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꽃을 심으면 이 꽃이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동물이 가지면 어떤 꽃이 필까, 어떤 색깔이 필까, 향기는 어떻게 날까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 이렇게. 두 번째는 정말로 아파트도 명품이어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설명을 쭉 들었는데 이 모든 명품의 아파트를 결정을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들이 합니다. 우리들이 한다는 걸 분명히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아파트 시공사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모두 오셔서 한 표를 던져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모든 의사 결정은 우리 주민총회에서 결정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5개 회사 모든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릴까요? 혹시 우리가 어떤 회사라도 인연이 되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원칙과 정직하게 바르게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바로 옆 구역인 장대 B구역은 16년 만인 지난 2월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DHC가 지방 최초로 선정이 되었고, 우리 구역의 경우 신탁 방식으로 동의율이 완료되면 바로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진행될 수 있어요.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빠르게 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평소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질의하셔서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했으면 좋겠어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뭐가 궁금하지? 다른 사람은 무엇이 궁금할까? 이런 등등. 그래서 무궁화 신탁의 송웅철 팀장님, 그리고 대한토지신탁 비용석 차장님을 모시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어요. 우선 입구에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질문지를 좀 써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첫째,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의 장단점, 아주 중요한 내용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질의서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궁화 신탁의 송웅철 팀장입니다. 네, 제가 시공사 설명회도 보고 이 설계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교육도 빨리 사업이 진행돼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시공사를 뽑아서 여러분들께 빨리 입주하실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좀 단축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신탁 방식은 신탁사와 그리고 여러분,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이 시행자로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합 방식은 다 아시다시피
조합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도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신탁사가 훨씬 투명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전문성, 다 아시겠지만 이 재개발지 건축은 누구나 다 한 번밖에 해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재개발지 건축을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신탁사에다가 이런 업무를 맡기는 것이고요. 또 지난 8월 16일 뭐 그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가에서도 신탁 방식을 권장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9월 27일 날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국회의원의 법을 발의했는데요. 앞으로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뭐 정비계획 변경이랑 사업 시행가를 동시에 처리하게 해줘서 빠른 사업 진행이 되게 해주겠다. 또 하나는 동의율도 완화시켜주겠다. 그리고 주민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국가에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겠다. 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공사비, 사업비 절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시공사가 공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비를 줘야 되겠죠. 시공사한테. 근데 주민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뭐 1억씩 다 걷어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 방식에서는 시공사와 계약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조합에서 아파트가 분양이 다 되면은 니네 공사비를 줄게. 그래서 분양불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분양이 안 되면은 시공사는 공사비를 못 받아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비용들이 다 공사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에서는 기성불로 계약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분양이 되든 안 되든 2개월에 한 번씩 시공사에다가 신탁사가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그런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비는 저렴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 절감된 공사비 범위 내에서 저희는 신탁 보수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야, 니네가 다 절감시켜놓고 니네가 다 이익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신탁사는 저희는 이익을 저희가 향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익은 전부 주민 여러분들의 목으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신탁사는 계약 때 수수료만 가져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거 다 아시겠지만 그 둔촌주공 사태 아시죠? 둔촌주공. 그 사태도 신탁 방식으로 갔었으면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둔촌주공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거기 되는 관계자분이 저희 회사로 찾아오셨어요. 그때라도 신탁 방식을 해달라고. 근데 이미 늦었죠. 왜냐하면 계약서가 그게 이미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미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역 내에 보니까요, 뭐 처음 시작할 때마다 내가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신탁 방식은 세대당 5천여만 원의 빚부터 지고 시작한다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고 사실인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도 그 얘기 들어서 참 놀랐는데요. 여러분께서 뭐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5천만 원씩 뭐 빚지고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신탁 방식은 조합 방식에 대비해서 공사비가 절감이 됩니다. 이 절감된 범위 내에서 저희 신탁사가 신탁 보수를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 중에 일부가 신탁 보수인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러분의 이익으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그 흑석 9구역과 장대 B구역, 흑석 9구역은 조합 방식입니다. 장대 B구역은 신탁 방식이죠. 인근에 있고요. 똑같은 DH 브랜드고요. 공사비를 보세요. 장대 B구역 평당 539만 원, 흑석 9구역 평당 611만 원입니다. 이 공사비 차이가 평당 72만 원이고 이 전체 공사비 차이가 1185억 원입니다. 장대 B구역은 신탁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1185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신탁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뭐 세대당 5천만 원 빚을 지고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저희 신탁 보수는 절감된 사업비, 공사비 범위 내에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 또 있어요. 조합 방식으로 하면 감정평가 금액을 더 받아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런 설명회를 정말 많이 다녔는데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너무 저희가 좀 답답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하면은 감정평가 금액을 많이 주고, 누가 하면 감정평가 금액을 조금 주고, 누가 하면 이뻐서 더 많이 주고, 누가 하면 미워서 안 주고, 그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감정평가사는 조합이나 신탁사가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유성구청에서 두 군데의 감정평가 기관을 구청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평가사 두 군데서 나와가지고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산술 평균된 금액이 여러분들의 재산평가액입니다. 어떻게 조합 방식으로 하면 더 감정평가를 많이 준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여러분 그거를 좀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내가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오는 걸 다 좋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장대 C구역의 토지 건물의 가액이 있죠. 그 가액과 그리고 우리의 사업비 7천억이라는 사업비가 합친 금액이 여러분이 들어간 아파트의 평가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오면은 원가가 올라가서 내가 들어갈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고 내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나오면은 원가가 낮아지는 거니까 내가 들어갈 아파트의 분양가도 낮아지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내 평가 금액이 높고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들어갈 아파트 가격이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를 돌려받고 들어가시는지 그리고 얼마를 부담하고 들어가시는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감정평가 금액을 조합 방식은 더 높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이해들이 되시나 모르겠어요. 또 다른 질문은 신탁 등기를 하면 내 재산이 날아간다. 뭐 강제 그거 다음이네요. 강제 경매가 가능한가요? 우리나라는요 아직도 신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안 좋습니다. 이미지가 그 이유 다 아시죠? 옛날에 뭐 신탁 통치 때문에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외국에서는 신탁이 엄청난 유행입니다. 마이클 잭슨도 30대 때 신탁을 했어요. 자기 재산에 대해서. 이 신탁을 하면은 더 오히려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들어요. 은행이 부도가 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5천만 원까지밖에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신탁은 오히려 경매라든지 그리고 신탁사가 부도가 나도 여러분의 재산을 100% 보장받습니다. 100%. 최근에 그 많은 분들이 그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본인의 재산을 다 신탁을 하세요. 본인의 재산을. 처음 사업을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게 왜 그럴까 했더니 이분이 중소기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버리면은 내 집까지 날아가 버리니까 그 전에 내 집을 이미 신탁한테 맡겨놓고 내가 부도가 나도 내 집은 못 거느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무궁화 신탁에 신탁을 하셨어요. 하신 이후에 혹시나 부도가 났어요. 다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탁한 거에 대해서는. 다만 내가 신탁하기 전에 돈을 막 빌려놓고 신탁을 하면은 소용이 없겠죠. 그 전후관계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신탁을 해놓는 게 여러분의 재산을 더 안전하게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네, 한 2개 남았는데 신탁하면 내 재산 뺏긴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는데요.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신탁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신탁사의 고유 재산과 여러분들의 재산은 별도로 관리해라라고 신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신탁사가 만약에 부도가 난다. 여러분이 신탁을 했어요. 재산을. 그렇게 되면은 무궁화 신탁의 고유 재산만 부도가 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신탁한 재산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건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누가 신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으로서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법 24조에 보시면은요, 신탁사가 파산해도 여러분의 재산은 구원받는다라고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탁하면 내 재산이 뺏긴다고 하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은요,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안 되는 형제의 답변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설계도 중요하고 건축도 중요하고 지금까지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모두가 다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우려하는 거는 요즘 금리가 막 뛰어오르고 물가가 막 올라가고 또 미분양 주택이 많이 나오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겠습니까? 그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혹시? 3%죠, 3%. 그 3.5%. 그렇죠? 미국 금리는요, 3에서 3.25%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뭐라고 그러죠? 올해까지 뭐 4%대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이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3.5% 하면은 높게 생각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높게 생각 안 되시는데, 이 금리라는 거는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질 금리라고 한다는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거기다 더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5.6%예요. 그럼 금리가 8%가 넘어가는 거예요. 현재는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요. 경기요 올해까지 안 좋고요. 내년도 더 안 좋습니다. 저희가 전망했을 때는요. 그럼 언제 경기가 좀 풀릴 것 같냐? 저희는 2025년부터 경기가 풀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2025년 4월에 총선이 있고요. 2025년 12월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2025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풀릴 거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분양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분양하면 분양되겠어요? 저희가 대전 지역을 다 찾아봤더니 유성구는요 미분양이 없습니다. 유성구는 미분양이 있긴 있는데 청년주택인가 적은 평형대들 일부만 있더라고요. 유성구는 지금 미분양이 없는 걸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지금 분양해도 유성구에 분양해도 분양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 분양을 하느냐? 2025년 12월 그 이후인 2016년 상반기를 저희가 분양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착실히 준비해서 여러분과 의견을 교환해서 설계도 만들어 놓고 시공사도 선정해 놓고 사업 시행을 받아 놓고 다 준비한 다음에 경기가 풀렸을 때 분양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신탁 방식의 장점은 만약에 신탁 방식인데도 경기가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분양 시기에. 그러면은 잠시 멈출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조합 방식에서는요 멈추기가 힘듭니다. 중간에. 왜 그런지 아세요? 공사비 누구한테 빌렸죠? 사업비를 시공사한테 빌렸잖아요. 시공사는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빨리 분양을 하길 바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손해를 보던 말든 간에 자기는 빨리 돈을 땡겨야 되니까. 신탁 방식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대구 분양시장 엄청 안 좋죠. 저희 대구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있는데 그 현장은 잠깐 멈춰놨어요. 멈춰놨고 대신에 2주를 안 나갔어요. 2주가 나가면 멈추기 힘듭니다. 2주 이자가 계속 발생되니까. 하지만 2주 나가기 멈췄고 그리고 그 주민도 힘드시니까 저희도 일정 정도는 고통을 분담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잠시 쉬었다 가시자. 여러분들의 분양 성수기가 왔을 때 그때 분양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이득이다. 이렇게 저희가 설득을 해서 잠깐 멈춘 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착실히 준비해서 경기가 좋을 때 분양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방금 도구비를 정부에서 낮춰준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75%죠 도구비. 네. 근데 그걸 낮춰줄 수 있어요? 정부에서 지금 낮춰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낮춰집니다. 지는데 저희는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은 낮춰지는 시점이 내년 법
법이 시행되는 시점이 내년 6월인가 7월이에요. 그때는 저희 이미 다 동의서 받아가지고 시공사 뽑을 시기인데 그때 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동의를 못 받으면 우리도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안 받으면 안 되죠.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없고요. 네, 올해 안에 빨리 끝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빨리 시공사를 선정해서 사업을 빨리 준비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그 회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경기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저희 같이 미리 준비하는 현장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분양하려다 멈춘 현장들도 있잖아요. 이게 동시에 또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동의율이 낮아진다는 얘기 뭐냐면은 그만큼 국가에서도 신탁 방식은 믿을만하고 하니까 조합 방식보다 동의율을 낮춰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잠깐만 한 가지만요. 네. 거기서 이제 그 회사에서 인지도도 좀 관여하고 계시죠? 네. 근데 거기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우리보다 한참 먼저 갔는데. 거기는요. 일단은 저희가 재정부의 촉진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B지구만 변경을 했으면은 B지구가 더 빨리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할 때 A, B, C를 같이 했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늦어진 겁니다. B로서 좀 손해인 거예요. 왜냐하면 B에서는 같이 A, B, C가 다 잘 되는 게 앞으로의 하나의 6천 세대 정도가 들어오잖아요. 하나의 미니 신도시가 되니까 좋겠다고 생각해서 잠깐 기다려준 겁니다. 우리가 늦어지면은 뒤지고는 진짜 마음대로 못 하겠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B가 더 빠릅니다. 저희보다. 훨씬 빠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빨리 동의서 받는다면은 B지구랑 C지구랑 6개월 정도 차이로 될 것 같아요. 저는 6개월이라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B지구가 다 이주 나가가지고 막 철거하고 있는데 우리 막 살고 있어요. 그 안에서.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파트 막 지으려고 했는데 B지구가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 와버렸어. 그러면 그 민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2주 철거 시기를 좀 조절을 한다면은 가장 좋을 거라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자, 한 분만 더. 여기 말씀하세요. 네. 아까 공사가 지연되면은 큰 피해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른 또 다른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공사가 지연되면 피해는 많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공사비를 산정할 때는 연면적 곱하기 얼마입니다. 아까 그 539만 원 장대 B구역의 평당 공사비 539만 원은 연면적 평당 공사비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업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겠죠? 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떨어지나요? 물가가 떨어지나요? 공사비가 떨어지나요? 뭐 용역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모든 비용들은. 우리가 사업이 늦어져서 시공자 선정 시기가 점점 늦어짐에 따라서 이 손해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시공사 공사비가 30만 원만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261억의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빨리 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고요. 공사가 지연되면 당연히 주민들 손해입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과연 장대시 재개발 잘 될까?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도 신탁사들도 아무데나 막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아무 현장이나 가서 저희가 뭐 신탁하고 이러니까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에 자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정돼 있어요. 저희도 보고 잘 될 만한데 사업성이 좋고 나중에 우리 회사도 이름을 좀 날릴 만한데 이런 데를 찾아다닙니다. 그게 저희는 올해는 장대 C구역이라고 봤고요. 장대 ABC가 합쳐지면 한 6천 세대 정도 되잖아요. 하나의 신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계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정말로. 저렇게 되면은 와 저도 여기서 살고 싶을 정도로 부럽더라고요. 우산도 안 쓰고 이 상가들을 전부 다 출입문 거치지 않고 다 돌아다닐 수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하 주차장에 광폭 주차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동의서를 내주셨겠지만 주위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같이 빨리 하자, 빨리 하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저희가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정말 좋은 시기에 분양을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이득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회 진행을 해주신 신탁사 두 분께 우리 송 팀장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한 2분만 좀 시간 주세요. 저 사회를 봤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여기 혹시 건설회사 직원 계십니까? 혹시 손 들어보세요. 가셨나 봐요. 그리고 우리 설계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공사가 한 6개월 지연이 되면 우리 토지 등 소유자들이 손해를 지금 입을 텐데 평당 얼마 정도 손해를 볼까요? 6개월이면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아니 그거를 좀 우리 인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그 신탁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피해는 이해 관계자. 특히 여기는 조합이니까 조합원님들 피해가 그 토지 등 소유자로 정정해 주세요. 토지 등 소유자가 피해를 보시게 됩니다. 저도 뭐 건축사긴 합니다만은 대림산업에서 10년 이상 일을 했고 건설의 생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금리와 기회비용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가나 이 인건비는 정말 너무나 올라요. 요즘 목수 반장이 38만 원 받는데 일당은 저희 때 생각을 하면 도대체 이래가지고 건설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건설 현장에 가보면 그래도 감리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국내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모든 그 메이저 건설사들을 상대를 해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현장 기사도 요즘 뭐 3개국어로 4개국어로 해야 돼요. 동남아 인력, 중국 인력들이 와서 일을 하니까 점점 일 시키기도 어렵고 기술력도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국제 정세는 그 앞을 한치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6개월이 늦어지게 되면은 이 토지 소유자 향후에 조합원이 되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실 거로 예측이 됩니다. 숫자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물가가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피해를 보시게 된다는 거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한 40여 번 이 방식에 대해서 설명만 들어서 아는데 예를 들면 6개월이면 우리가 7만 8천 평인데 평당 50만 원만 상승이 되면 350억이에요. 또 1년만 지연되면 한 700억이 손해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걸 왜 여쭤봤냐면 지금 우리가 뭉쳐서 이 길을 빨리 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우리들이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사실이거든요. 이해하십니까? 그냥 정말 동의서 내줄게 75%면 내줄게 이게 아니죠. 우리가 빨리 해서 투명하게 안전하게 빠르게 정말로 가는 길이 바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나중에 내줄게 뭐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지인들과 이웃분들께 내가 들어보니까 빨리 가야 되겠네. 6개월이면 평당 50만 원만 해도 7만 8천 평이면 350억. 막 1년이 지연되면 뭐 이 정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어차피 재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신탁방식 준비위원회에서는 투명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재개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소수의 이익과 또 외부 업체들이 난무하는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한 아까 저 진행 과정 하시는 분 봤죠? 이거 처음 해보니까 그냥 잘 서툴다. 우리는 그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바르게 간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묵묵히 하자. 저 비방하지 말고 우리는 한 번도 공격을 안 했어요. 수비와 방어만 했죠. 솔직히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요. 근데 저쪽에서 뭐 어떤 이 프레임을 자꾸 걸고 그래서 아까 쭉 설명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여러 우리 재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소유자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사무실에 전화나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는 대로 또 잘 모르면 변호사님과 담당 회사에
전문인과 또 의논해서 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주말의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소유자 그리고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